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똑같이 시험에 떨어지고, 똑같이 이별을 겪고, 똑같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모습. 2019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12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크기의 역경을 겪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상위 20%는 오히려 이전보다 43% 더 높은 성과를 냈지만 하위 20%는 평균 67%의 성과 하락을 보였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뇌의 특정 회로였죠.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역경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지는지 그 과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회복 탄력성,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 이 능력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단순히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역경과 트라우마,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잘 적응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핵심은 적응입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2017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fMRI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의 전전두엽 피질, 특히 배외측 전전두엽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균 38% 더 활성화됐습니다. 이 부위는 뭘 하는 곳일까요? 바로 감정 조절과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CEO 같은 곳입니다. 반면 편도체, 우리의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는 오히려 27%덜 반응했죠. 그럼 타고나는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2014년 듀크 대학교의 20년 종단 연구가 이 믿음을 깨버렸습니다. 연구팀은 쌍둥이 1037명을 출생부터 성인까지 추적했어요. 결과는요? 회복 탄력성의 60%는 후천적 경험과 학습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겨우 40%였죠. 누구나 훈련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까요? 첫 번째는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2016년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팀이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절반에게는 실패는 능력 부족의 증거라고 가르쳤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실패는 성장의 기회라고 가르쳤습니다. 6개월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줬더니 성장 마인드셋을 배운 그룹은 73%가 끝까지 도전했지만 고정 마인드셋 그룹은 35%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2018년 UCLA의 신경과학 연구가 이를 증명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주고 뇌를 스캔했는데 친한 친구가 옆에 있을 때와 혼자일 때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가 있을 때 편도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평균 44% 감소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친구가 물리적으로 옆에 없어도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32%의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연결 자체를 스트레스 완충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MIT 연구팀의 발견이 흥미로워요. 회복 탄력성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더니 초기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차이는 그 다음이었죠. 상위 그룹은 평균 45분 만에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하위 그룹은 3시간 이상 높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즉,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능력이 아니라 빨리 회복하는 능력인 겁니다. 세 번째 핵심 요인은 의미 찾기입니다. 2015년 노스웨스턴 대학의 댄 맥아담스 교수가 암 생존자 200명을 인터뷰했어요. 5년 후 추적 조사에서 자신의 투병 경험에서 의미를 찾은 그룹은 82%가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그저 끔찍한 경험으로만 기억하는 그룹은 61%가 우울 증상을 보였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억제합니다. 그럼 실제로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 예일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333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세 가지를 보고, 세 가지를 듣고, 세 가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과각성 상태의 뇌를 현재로 데려와 편도체의 공황 반응을 줄일 수 있어요. 실험에서 이 기법을 8주간 연습한 그룹은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56% 빨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발견인데요.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12주 후 해마의 부피가 평균 2.4% 증가했습니다. 해마는 스트레스 조절과 기억 처리의 핵심적인 부위죠. 운동이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뇌를 재구성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겪은 어려움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회복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